정치든 연예계든 이제 발을 못 붙이도록 이거는 정말 결사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포털 다음이 연애란 댓글을 폐지했습니다. 폐해가 너무 심했기 때문인데요. 네이버도 뭔가 후속 조치가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댓글들이 사실 악플이 문제가 됐지만 선플도 상당히 많았고 저는 그 댓글을 통해서 알고 깨우치는 것들도 많았거든요. 요즘 이게 테레비평 댓글을 통해서도 저도 많은 걸 배우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댓글 중에 호란 씨만 삼진 아웃이 아니다 찾아보면 허지 씨도 여러 번이고 또 이면식 씨는 7번이다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났어요. 이면식 씨가 해피투게더에 나와가지고 7번 음주운전을 걸렸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반성하는 느낌이 아니라 왜 남자분들 왜 그 자랑스레 떠드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이렇게 멀쩡하게 나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사를 보니까 길 씨가 이분도 삼진 아웃이에요. 2004년, 2014년, 2017년 세 번에 걸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서 삼진 아웃인데 채널 A 아이컨택트에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간의 대중이 몰랐던 사연을 알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모셨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는데 우리가 몰랐던 게 뭐예요? 삼진 아웃인 거는 확실히 맞는 거잖아요. 면허 취소되기도 했고. 근데 이런 분을 이렇게 쉽게 불러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호란 씨 같은 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나오면 또 다른 사람도 또 나오겠죠. 이거는 정말 결사적으로 우리가 막아야 합니다. 경찰 기록으로 제가 확인한 건 아니지만 인터넷으로 찾아보니까 정치인, 연예인, 방송 관계자들, 스포츠 스타들 진짜 음주운전 기록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게 한 프로그램을 보면 거기에 음주, 마약, 도박 그런 사람은 한두 명씩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없는 사람이 있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오히려 어렵겠더라고요. 김구라 씨는 2002년인지 소주 3병 먹고 걸려가지고 면허 취소됐었다고 또 어떤 프로그램에서 이분도 얘기한 적이 있고, 서장훈 씨도 2번이라고 합니다. 현주엽 씨도 걸린 적이 있고, 지도자 역할하는 사람은 또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우리가 어디까지 이 사람들을 봐줘야 하는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좀 기준이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총선 선거위원회가 이제 자료들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후보자들 중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110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적발된 후보가 있는데 2번 이상 걸린 사람도 15명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번에 총선이 시작이 되면 잘 보셔야지 돼요. 진짜 음주운전한 사람은 정치든 연예계든 이제 발을 못 붙이도록 대중이 정말 철저하게 감시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 사람의 목숨이 한순간에 쓰러지는 일이잖아요. 무리를 빚은 연예인들은 자필 편지, SNS를 통해서 자숙하겠다, 앞으로 주의하겠다, 반성한다,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기회를 주시면 보답하겠다.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자숙이라는 건 좀 확실히 해야 자숙이죠. 자숙의 사전적 의미는 스스로 행동을 삼가는 거죠. 근데 자숙은 이제 법적 처벌하고 대중의 정서, 대중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한 행동이 자숙인 건데, 이 자숙은 누구는 기간이 빠르고 누구는 정말 늦고 이게 진짜 애매한 거예요. 같은 음주운전을 해도 그 음주운전 하나로 몇 년간 활동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쉽게 복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지수 씨는 음주운전을 2번인가 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10월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다고 하면 그 다음 달에 그냥 KBS 근초고항에 출연을 했어요. 이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유야무야 넘어가는 거예요. 배우 윤재문 씨가 SMCNC하고 전속계약을 1월에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분 삼진 아웃입니다. 그런데 복귀시킬 자신이 있으니까 SM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SMCNC는 이수근 씨를 복귀에 성공시킨 그런 이력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있나 봅니다. 이수근 씨는 웹 예능 신서유기로 시작을 했어요. 딱 반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JTBC 아는 형님에 출연했다가 지금 이제 지상파까지 자유롭게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획사빨로 또 인맥으로 쉽게 복귀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좀처럼 복귀가 어려운 사람도 있죠. 클릭비의 김상혁 씨는 2005년에 음주 뺑소니로 적발이 됐어요. 그때 이제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수년간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리잖아요. 그때 20대 초반인데 술은 마셨는데 취한 건 아니다라는 말을 한 건데 그걸 이제 그 워딩만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좀 잔인할 정도로 못 나오게 한 거예요. 제가 언젠가는 SBS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스타킹인지 뭘 섭외를 했는데 바로 이제 섭외했다는 내용이 흘려지자마자 기사가 막 물밀듯이 이러면 안 된다 막 이런 기사가 나와가지고 또 취소되고 이거가 몇 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05년에 적발됐는데 물론 이제 가끔 이제 한 번, 한두 번씩 출연한 적은 있지만 엠넷 너의 목소리가 보여에 2015년에 고정 출연을 하게 됐으니까 정상적인 복귀는 거의 10년이 걸릴 거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말 때문에. 물론 잘못은 했지만. 가수 김은국 씨가 저는 제일 황당해요. 이분이 2007년에 이어서 2013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됐어요. 그런데 3주 후에 복귀를 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JTBC 저가의 동침에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진행자들의 멘트가 가관이었어요. 논란에도 불구하고 비난에도 불구하고 조속히 복귀시킨 이유가 정몽준 씨 섭외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 젊은 한 친구는 10년간을 못 나오고 있었는데 같은 음주운전인데 물론 이제 그 사고의 정도에 따라서 음주 정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죠. 그리고 이분은 성폭행 논란이 있었잖아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는 하나 불륜인 건 맞는 사실이죠. 그런데 김수미 씨의 밥은 먹고 다니냐 SBS 플러스 여기에 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프로그램을 다 보지만 이건 안 봤어요. 진짜 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 이 김은국 씨가 저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래서 김은국 씨가 하고 다니는 일이 제가 너무 망신스러운 거예요. 나이를 먹었으면 그래도 연예계 원로잖아요. 그러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지. 그런 논란을 겪었으면 그냥 좀 자숙이라는 단어가 그런 데 쓰는 거잖아요. 지금 또 거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뭘 하소연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쉽게 나오니까 채널A 아이콘택트에 또 길씨를 부르는 겁니다. 명예훼손으로 500만 원 벌금형을 받은 이경실 씨가 MBN 동치미에 출연을 했습니다. 4차례 출연을 했어요. 9월인가? 기분 좋은 날에 이분이 또 출연을 하기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은 개그맨들하고 갱년기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 이제 12월부터 1월 18일까지 4차례 출연한 동치미는 내용 자체가 시집 얘기나 남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경실 씨의 남편 얘기를 시청자가 들어야 하는 거잖아요. 시청자의 심경을 고려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경실 씨가 등장할 때 박수홍 씨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그러면서 개그맨 후배들 박준영, 박수홍, 최국 씨가 거의 경배하는 수준으로 이경실 씨에게 절을 했어요. 장난스러운 설정이긴 하지만 보는 시청자 입장은 이 사람들에게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막은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렸다, 이경실을. 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다렸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근데 이경실 씨가 소속사에서 물어봤대요. 이거 남편 얘기해야 하는데 괜찮겠어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경실 씨가 나는 뭐 사이 좋아, 우리 괜찮아,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이 소속사하고 이경실 씨 생각엔 봐야 하는 시청자는 없는 거죠. 그리고 대뜸 철지는 토크, 폭로 개그를 합니다. 최홍림 씨가 신인 시절에 이경실 씨에게 뽀뽀를 했대요. 성추행이잖아요. 오빠인 줄 알고 참았는데 알고 보니 동기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최홍림 씨도 부인 계시잖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4번 나오는 동안에 계속 남편 얘기를 하는데 계속 우리 남편은 좋은 사람이고 인격자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없어요. 뭐 남편하고 남미에 여행을 갔었다. 큰돈 들여서.
그리고 이경실 씨가 벌이가 없으니까 얘기했더니 목돈을 주더라. 너무 잘 살고 있다는 걸 과시하는 거죠. 여기 분명히 피해자가 있잖아요. 그런 고려를 전혀 안 해요. 이분은 좀 남의 마음이라는 거를 생각 못 하시는 것이, 여기서 이제 이성 친구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경실 씨가 이제 취미가 다양해서 항상 이제 어디 뭐 등산을 가고 이러는데 거기 이제 남자 멤버가 있나 봐요. 근데 남자분이 너무나 살뜰히 잘 챙겨주시는 분이어서 다음 생에 내 남편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자기 남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를 계속 얘기하는데, 저는 이 남자분이 기혼이신지 미혼이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혼이라면 그 여자분의 마음은 얼마나 들었겠어요. 누군가가 다음 생에 내 남편이라고 내 남편을 하고 있어요. 난 그 도른자를 그렇진 않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말하면 되게 마음이 언짢을 것 같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밖에 다니면서 여자들에게 잘하길래 그런 생각할 것 같은데 이분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부부가 오래오래 잘 살기를 바란다 이런 거를 제가 보고 있자니 동치미 제작진에게 묻고 싶었어요. 정말 한마음 한뜻으로 시청자가 기다렸다고 믿고 있는가. 자숙하고 복귀는 반드시 이제 기준이 필요한 것 같아요. 명확하게 누군가가 이걸 정해야 할 것 같아요. 스리슬쩍 눈치 보다가 돌아오고 간 보다가 돌아오고 이것도 안 되고, 특히 뒷배로 돌아오는 일은 안 되는 것 같아요. 힘 없는 사람은 못 오고 힘 있고 기획사 좋고 인맥 많이 깔아놓은 연예인은 쉽게 돌아오고, 이건 절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희 집 식구들은 엄청 평화주의자예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느냐고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분이 그거를 찾아봤나 봐요, 게시판을. 그러더니 게시판에도 그런 얘기가 많더라. 사람들이 진짜 싫어하나 봐. 이러면서 좀 안도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저는 시청자 게시판을 확인해 보지 않았는데 어쨌든 많은 시청자들이 불편해하는 거는 사실인 거죠.